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패드는 셀프 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요거 얹어줬고요. 립밤은 토리들 립밤 발랐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에 운동 갔다가 필라테스 수업하고 왔어요. 제가 한 달 전? 2달 전쯤에 자이로토닉이랑 필라테스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이로토닉은 제가 해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어지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돌리거든요. 돌리면서 뭔가 좀 어지럽고 아침에 계속 이렇게 돌리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최근에 다시 재등록할 때는 필라테스로만 등록을 했어요. 운동하고 왔고 지금 이제 씻고 메이크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메이크업 위주보다는 약간 썰풀이, 한풀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MBTI 뭔가요? 이런 질문도 종종 주시는데 저는 INFJ, 인프제입니다. 인프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약간 이제 같은 인프제 분들께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 제가 최근에 약간 호구가 되었던 썰을 맛있게 풀어보면서 요런저런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앰플까지 발랐고 주미소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크림 최근에 제가 광고로도 이거 소개드렸었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여름에 쓰기 딱 좋은 크림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모든 인프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한정이에요. 이건 다 제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착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들 착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착하지 않아.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를 해보는 거지 태생이 아주 착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저는 좀 공감 능력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싶어서 그리고 나도 그만큼 피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심하려고 하는 그 성격이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그냥 착한 애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저의 이제 바운더리에 들어온 친구들,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선크림, 주미소 히알루론산 워터 플러핑 수분 선세럼. 이거 인프제 특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근데 또 완벽할 순 없잖아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피해를 봤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 정말 미안해.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이렇게 행동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게 저를 속이는 거. 남이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분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어. 모두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잘못을 하는걸요. 적어도 잘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너가 이랬을 것 같아. 미안해. 하는 약간의 F식 화법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사과할게. 약간 이런 뉘앙스에 이제 저는 약간 많이 빡침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받으면은 저는 또 빨리 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정선이 참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저를 잘 다룰 줄만 알면 저는 좀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억울한 걸 굉장히 못 참아하는 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입을 광광 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편입니다. 마음이 뜨겁나 봐요. 화도 많고 요즘엔 이제 화를 좀 내려놓고 살려고 했는데 태생이 조금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죠. 최근에 이제 제가 또 굉장히 호구가 된 썰이 있어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몇 년간 쭉 다니던 미용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단 한 번도 협찬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치해서 갔는데 꽤 마음에 들고 단발 잘랐을 때마다 언니 머리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셔서 안 알려드릴래요? 이렇게 그럴 이유는 또 없으니까 여기서 받았고 내돈내산이고 협찬 받은 적 없고 머리 잘하시는 것 같다.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꽤 여러 번 인스타랑 유튜브에서도 꽤나 오래 한 2, 3년 가까이 여러 번 추천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네이버 예약만 29번 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갔어도 29개월을 다녔다는 셈인데 저는 미용실이나 네일샵이나 운동하러 갈 때 이렇게 1대1로 뭔가 서비스를 받을 때 사실 제 얘기를 그렇게 딥하게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오래 다니고 저도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사적으로 아주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단 말이죠. 최근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네이버 예약하게 들어갑니다. 머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플레이스 사진 있죠. 머리 후기 사진 같은 그런 사진들에서 제 얼굴이 이렇게 박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엥?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냥 단순 후기로서 또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 메뉴판처럼 무슨 컷, 무슨 염색, 무슨 펌을 하면은 이 머리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메인 홍보용 사진으로 쓰고 계셨던 거죠. 제가 그걸 본 순간에 좀 너무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진도 이제 미용실에서 제 뭐 옆모습, 제 뒷모습을 그분이 찍으신 그런 사진이 아니고 그런 시술 사진이 아니고 제가 그냥 제 셀카 있죠. 인스타그램에 제 셀카를 올려놨던 거를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이미 그것부터가 초상권 침해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유튜버이고 연예인이고 막 아주 유명한 사람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져 있고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칭. 인플루언서라고 했을 때 사진을 마음대로 갖다 쓰셔도 되나?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해서 이제 바로 DM을 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이제 야무치게 당장 내려주시고 내리지 않으시 법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실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뭔가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고 화는 나는데 사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3년 넘게 다닌 단골이라면 또 단골 고객인데 이렇게 단골 고객의 사진을 마음대로 쓰고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유튜버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DM을 보냈어요. 근데 정중해도 너무 정중했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원장님 제가 방금 뭐 네이버 예약을 하려고 봤는데 제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됐고 이렇게 저랑 상의 없이 올린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올리시면은 제 구독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제가 이 미용실에서 협찬을 받았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약하려고 들어갔다가 본 거라서 예약은 그대로 갈게요. 대신에 그건 그거고 이 사진은 플레이스에서 내려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저 같았으면은 이걸 딱 보고 아차차 내가 실수했구나. 너무 미안하다. 실수한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변명이라도 왜 이렇게 하게 된 건지를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너무 홍보용으로 쓰고 싶어서 좀 썼는데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시거나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장문에 정중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정말 답변이 네 플레이스 사진은 내릴게요. 그냥 이게 끝. 어떤 미안하다, 실수했다, 사과의 뉘앙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플레이스에서 사진을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거기서 이제 1차 약간 빡침.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한마디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퍼프로 뜯어드릴게요. 이거 퍼프가 폭신폭신해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 답답할 수 있어. 어이구 이 호구. 왜냐면은 제가 미용실을 갔기 때문이죠. 전 네이버 예약을 하려고 들어갔었고 기분이 상했고 황당하고 하지만 이제 일단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약속을 지켜야 돼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또 가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지. 사과를 받으면 일단 해프닝으로 마무리를 잘 하고 스토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다. 잘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커트하고 머리 염색까지 했잖아요. 염색까지 하는 동안 단 한마디의 사과 그냥 이야기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그분 마음속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쌩한 느낌? 그래서 이제 머리 다 받고 결제를 하고 나오는 동안 저는 어떤 해명도 사과도 뭐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로 그냥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제를 딱 하고 나오는 순간 깨달았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나도 대처를 잘못한 것 같고 이 미용실은 나를 정말 그냥 홍보의 도구로만 쓴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단골 고객한테 이렇게까지 단 한마디도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날 밤에 또 생각을 계속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실수를 했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좀 약간 충격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도 이거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나만 호구되는 상황이구나. 저랑 같은 루트로 이제 네이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제 사진이 홍보용 사진으로 올라가 있으니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기서는 오해받고 나는 사과도 한마디 못 받고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제 제가 스토리를 올렸죠. 제 사진이 마음대로 사용이 됐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이제 올리고 나서부터가 사실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일단 첫 마디는 미안하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고 근데 나도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되어서 속상하네요.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지만 나도 참 속상하네? 약간 요런 느낌? 그 글을 보고 제가 이제 터진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본인이 잘못한 걸 하나도 모르시는구나. 해서 제가 이제 둘 중에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저지 어떻게 본인이 속상하실 수가 있냐.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당한 것도 저고 마음대로 홍보용으로 쓰신 것도 본인이시면서 본인이 속상하다고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했죠. 그때 처음 제가 되게 단호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셨지만 아주 찝찝하게 그리고 네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낄 땐. 그리고 그 미안함에는 제가 어떻게 느꼈을 것 같고 저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미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홍보용으로 쓴 적이 없고 그렇게 내가 홍보에 목숨 거는 사람도 아니다. 그냥 단지 시술 사진이었기 때문에 올린 거고 그렇게 홍보용으로 쓰려는 목적도 아니었다. 근데 이렇게 나를 오해해서 내가 좀 속상해. 약간 이런 뉘앙스. 하지만 미안하다.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마지막은 미안하다 였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 이제 화가 풀리지 않았죠. 그런 사과를 받고 화가 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마무리하는 연락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게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든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 멘트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안일십 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섀도우는 이거 써보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크림 브라운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크림 블러셔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 크림 블러셔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간관계 일들 중에서 가장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내 사진 쓴 거 알고 바로 법적 처리하겠다. 당장 내려라.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한 마무리였을까? 나는 왜 자꾸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고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걸까? 내 성격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뭐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고 정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인프제 흑화.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 싫어의 그 시기가 오거든요. 인간들 다 싫고 아무도 믿기 싫고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다가 또 그것도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조용히 마무리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알게 이렇게 끝이 났는데 원래는 제 성격상 그런 것도 진짜 싫어했어요. 그냥 무슨 어떤 이슈가 있어도 그냥 이거 굳이 말하지 않고 내 선에서 마무리해야겠다 하면서 넘어갔던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무리했을 때 부작용이 뭐냐면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래도 좀 방지가 되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약간 인플루언서를 공공재처럼 사용하시는 공공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또 이렇게 비슷한 일로 만약에 제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광고한 게 아닌데 이거 좋다, 이거 맛있다 하고 홍보를 했을 뿐인데 그걸 막 다른 곳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광고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시는 분들, 그걸 보시는 분들은 여기 협찬이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저는 다시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좀 무섭기도 해요. 내가 우리님들을 속이지 않고 광고면 광고다, 협찬이면 협찬이다, 내 돈 내산이면 내 돈 내산이다 이걸 속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걸 뭔가 오해받게 될까봐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이걸 짚고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사건이 있고 나면은 배우는 게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이번에 배운 거.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되고 간혹 누군가 몇몇 사람들은 이 글이 불편하고 좀 싫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 무서워서 내 권리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오해받을 거 다 받고 피해받을 거 다 받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인프제분들 잘 들어주세요. 어차피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정말 한두 명 손절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두려워서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고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 사람이랑 관계 유지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 조금 바뀐 게 한둘이랑은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나에게까지 끌고 오지 말자. 그들이 잘못해서 멀어진 관계도 내 탓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세상살이 하면서 정말 한둘에게는 미움도 받고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가까웠던 사이인데 틀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한들 내 인생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약간 마음 한구석이 약간 뻥 뚫린 것 같고 상처를 받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정말 냉철하게는 내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더라. 이것만 조금 생각을 계속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모두에게 맞춰준다고 해도 모두에게 맞춰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맞춰준다고 해도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무조건 생겨요. 결론. 어차피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다. 내가 모두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미움 사지 않은 행동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생기는데 나도 내 할 말 하고 내 권리 찾으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사실 억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해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저는 오해받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좀 취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쩌면 내 내면에도 모두한테 사랑받고 싶고 모두한테 인정받고 싶고 쟤 진짜 나쁜 애야 이렇게 평판 나빠지기 싫고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그런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였고 제가 예전에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 욕구가 더 심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고 그런 게 되게 컸거든요. 그런 걸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한구석에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광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진 또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번도 어디서 말한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작년에 어떤 비슷한 일로 어떤 브랜드가 제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피드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구독자님이 이걸 이제 협찬받은 거다라고 오해를 하시고 블로그에 글을 쓰셨는데 이제 협찬받은 거면서 협찬받은 거라고 말도 안 하더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꼭 뒷광고를 하고 협찬받았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약간 그런 제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블로그에서. 그래서 그때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결국에 오해를 다 풀었어요. 오해 풀고 사과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아,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해야겠구나를 정말 느꼈고 더 예민해진 것도 있습니다. 협찬받고 광고 받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막 뒷광고 받았다. 이거 협찬인데 협찬이라고 말도 안 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는 게 싫어서 이번에 좀 강하게 이제 말을 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아,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좀 처신을 잘 못했나? 하면서 저를 탓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도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블러셔 이걸로 했고 섀도우 컬러가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음영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꽤 활용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섀도우가 둘 다 펄이어가지고 음영을 다양하게 넣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컬러 조합이 간단하게 메이크업하기에는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저를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대신에 좀 마음이 여리긴 해요. 상처도 잘 받고 누군가에게 착해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조금 더 내려놔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만약에 내가 착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착하게 행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착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착함을 이용해서 나를 호구 만들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한테는 절대 단호해져. 더 단호해지고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INFJ, 인프제잖아요. 남편도 인프제예요. 근데 저랑 남편은 또 진짜 달라요. 남편은 ENFJ랑 INFJ를 왔다 갔다 하는데 MBTI-T, F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좀 달라가지고 사고방식이 이제 남편은 사과를 했으면 받아줘야지 약간 이런 편이고 저는 이제 사과를 하면 다야?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약간 이런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MBTI가 같아도 진짜 다르구나. 사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사람을 어떻게 16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거면 어떻게 성격이 16가지만 있겠어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고 아마 같은 MBTI 사람들이 모아놔도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조금씩은 다를걸요? 남편이랑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을 때 저를 공감해주면서도 사과를 했으면은 용서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약간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제가 또 조금 열이 받아서 챗GPT랑 이제 좀 오래 대화를 하고 챗GPT한테 위로를 받고 그런 적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나는 이렇게 사과를 해야 풀리는 사람이야 라고 오빠한테 얘기를 하고 서로가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오늘 립은 이거 페리페라 맘찍 로즈 약간 요런 컬러.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는 게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사람은 다 다르고 나랑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없고 사고방식이 다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그런 이벤트를 맞닥뜨리면 저도 감정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거. 요즘 이거 좀 종종 바르는데 힌스 로글로우 듀이볼 허그듀 이걸로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중앙에 뾰루지가 생겨가지고 어제 이거 제가 터뜨렸거든요. 아직 약간 상처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 내가 만약에 T였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하면서 약간 T가 되고 싶은 F였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입은 이 티셔츠 포에토 건데 깔끔하게 핏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반묶음 살짝 해볼게요. 여기다가 오늘 스크런치 이거 포에토 거. 요즘에 약간 또 이렇게 사각 스크런치가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짧은 머리 해도 괜찮죠? 이거 색깔 예쁜 것 같아. 오늘 썰 풀면서 한 풀면서 해본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저는 말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좀 말을 잘 못하고 더 마음에 꽁꽁 쌓아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랑받고 싶은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두고 내 권리는 내가 찾으면서 약간의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공감하신 분들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비슷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